네, 지금까지는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이 뒷단에 레이터 라인에서 파프 이니비터를 단독으로 쓰는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MCRPC에서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치료로서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를 병합하는 이제 요법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치료 흐름 속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 뒷단에서 파프 이니비터 모노세라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앞단에서 퍼스트 라인에서 파프 이니비터와 기존의 알타를 병합한 이제요법의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 병합에 어떤 근거가 있어 왔겠죠. 그래서 그 근거의 첫 번째로 시퀀싱이나 크로마틴 시퀀싱 같은 몰레큘러 레벨에서 안드로젠 리셉터가 증가되는 경우에 DNA 리페어 진의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 즉 DDR 진, 그 안에 속해진 여러 가지 호모로그스 리컨비네이션 패스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졌고요. 이어서 이런 엔잘루타마이드 같은 알타와 파프 이니비터인 올라파립을 순차적으로 썼을 때 더 치료 효과가 증가된다는 것이 이런 셀 컬처나 혹은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되어져서 알타와 파프 이니비터 병합요법의 이제 근거로서 이제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프 이니비터 단독이 아닌 이 파프 이니비터와 안드로젠을 여러 방식으로 블록하거나 차단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을 병합하는 요법이 시도되어졌고요. 그것이 단순히 이제 HR 디피션시 환자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안티 안드로젠 같은 효과에 의해서 HR 프로피션트에서도 HRD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HR 프로피션트 환자들에서도 이제 시도되기 시작해서 이 알타와 파프 이니비터의 병합요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은 올커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노세라피에서 올라파립, 루카파립, 탈라조파립, 니라파립 해서 이 네 가지 연구가 쭉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약제가 알타와의 병합의 이제요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 네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그래도 오래된 이 올라파립 연구인 프로펠 연구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연구들과 나머지 연구들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의 삼상 연구인 프로펠 연구에 앞서서 당연히 삼상 연구가 있었다면 이상 연구가 있었겠죠. 그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랜덤 페이스 2 연구였고 메타스타틱 CRPC 환자에서 이전에 CRPC 상태에서 도세탁세를 썼고 알타를 쓰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거 좀 환자군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연구가 계획되고 시작됐던 이 2014년도만 해도 이 도세탁셀이 CRPC 세팅에서 아주 중요한 치료의 하나의 기준점이었고, 또 MHPC에서 도세탁셀의 효과를 밝힌 차티리 연구가 2015년인가 16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MHPC에서의 도세탁셀은 이때는 쓰여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알타 역시 이 도세탁셀 이후의 치료로서는 이제 공고하게 이 시점에서 증명이 되었지만 이 도세탁셀 이전의 알타, 프리 도세탁셀 세팅에서의 알타는 이제 막 증명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이 시점에서 알타 나이브 환자에서 올라파립과 아비라트를 병합 연구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기준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라디올로직 PFS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전체 환자군에서의 PFS는 이렇게 해저드에서 0.65로 비교적 분명하게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놀을 병합하는 것이 아비라테놀 단독만 쓰는 것에 비해서 분명하게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HRD 환자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더 벌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N수가 충분치 않아서 해저드레이션 0.74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역시나 효과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라고 하면 HR 프로피션트 환자들에서도 이 전체 환자군이나 HRD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프가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알타에 파프 이니비터를 추가하는 것이 HRD 환자가 아닌 HR 프로피션트 환자에서도
라디올로직 PFS로만 봤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제 PFS인 세컨 PFS까지도 첫 번째 PFS의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서 확인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나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두 그래프가 이제 겹치기도 하면서 이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올커머에서의 라디오적 POPS는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이제 톡시서티는 항상 파프 이니비터의 연구들이 그래왔듯이 이제 만만한 약이 아님을 이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레이드 3의 어드베스 이벤트가 이 파프 이니비터가 추가된 군에서 이제 40% 정도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노지아나 이런 에세니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지 않게 나타났고, 또 어네미아, 뉴트로페니아, 뉴트로페니아 같은 이러한 메로우 서프레션에 있어서도 특히 어네미아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3 어드베스 이벤트가 한 2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 이제 MI가 거의 이제 6% 현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네미아가 이렇게 적지 않게 발생함으로써 하트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아비라테론이라는 약제가 미네랄 코이티코이드 익세스를 해서 역시 하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 고령의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에서 이런 MI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에서는 얼마나 또 조심을 했겠습니까? 조금만 어네미아 있으면 수혈하고 이것저것 이제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또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연구를 통해서 최소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라디올로직 PFS에서 이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의 병합은 분명한 아비라테론에 비해서의 효과 증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페이스 3 연구로서의 이제 프로펠 연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프로펠 연구는 이제 삼상 연구이고요. 또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MHPC에서의 도세탁셀이 이미 증명이 되어서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됐고 또 프리 도세탁셀 세팅에서의 알타도 효과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MCRPC에서의 퍼스트 라인 세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다만 이제 이 연구에서는 올코머를 대상으로 하되 그에 따른 HRD 스테이터스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계획을 할 텐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HRD 스테이터스를 전향적으로 연구에 등록하면서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존의 프랙티스에서 티슈든 혹은 서큘레이팅 튜머 DNA 등 어디서든 HR 스테이터스가 이제 있으면 그 결과를 이제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는 이제 조금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라고 하겠고요. N수는 이제 796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라디올로직 PFS로 했습니다만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OS에서 오버럴 서바이벌만큼은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테스팅에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알파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p-밸류를 조정해서 이제 나중에 팔로업 데이터를 이제 제시한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제 도세탁셀이 이제 대부분 MHPC 세팅에서 이제 한 22% 정도 환자가 이제 복용을 했고요. 알타는 이제 나이브라고 했는데 다만 알타를 이전에 쓰고 악화돼서 중지하지 않고 1년 이상 중단했다면 여기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환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있었다고 돼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과를 분석했더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올코머에서의 라디올로지 PFS를 봤더니 이제 해저드레이션 0.66으로 이 병합했던 군이 플라시보 군에 비해서 이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이제 보여줘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증명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HRD 환자에서의 라디올로지 PFS는 당연히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해저드레이션 0.5로 벌어졌고요. HR 프로피션트 환자, 즉 HRD가 없었던 환자들에서도 해저드 레이셔 0.76으로 그 차이는 줄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앞서 페이스 2 연구에서처럼 HR 프로피션트 환자에서의 파프 이니비터가 알타와 병합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톡시시티 역시 이제 앞서 연구들과 이제 대부분 비슷해서요. 그레이드 3 이상의 톡시시티는 이제 40% 정도고 여러 가지 이제 어네미아 등등이 높고 또 노지아 등등이 이제 많다 등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연구에서 문제가 됐던 MI가 있어서인지 이 카디악 페일러를 특별하게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페일러가 이 연구에서는 1%로 이제 줄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여튼간 이것은 임상 시험 세팅에서 여러 인베스티게이터나 스터디 팀이나 연구 간호사 등이 관리를 해서 이런 거지 실제 프랙티스에서 그냥 썼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두를 두고 이 파프 이니비터를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또 결과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에 대한 이제 팔로업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OS에서는 앞서 이제 라디올로지 PFS와는 다르게 그래프가 이제 거의 겹쳐지면서 뒤에 가서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해저드에서 0.81, 그 p-value가 0.054인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테스팅을 한 거라서 0.0377이 유의성을 하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유의성을 이제 증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서브 그룹들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65세 미만에서는 아마도 HRD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많아서 혹은 또 올라파립을 잘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들이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서 이렇게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앞서 모노세라피에서처럼 이 도세탁세를 치료했던 군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뉴메리컬하게 치료하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 파프 이니비터와 아비라테론군에 조금 더 좋은 것처럼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버럴 서바이벌의 데이터의 나머지 데이터들, 즉 HR 프로피션트 환자나 또는 넌 브라카의 HRD 환자에서도 이 거의 이제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거의 붙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제 효과를 크게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지만 이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 이 브라카에 의한 HRD, 즉 브라카 해저드 레시오 0.29로 확실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브라카 관련 HRD에서만큼은 OS에서도 이제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 네 가지 약제에 대한 것을 한번 이 프로펠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캐스퍼 연구는 아직 현재 등록 중이라서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세 연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연구 모두 이제 한 800명 전후의 N수를 갖고 있고요. 또 트리트먼트 암은 이제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이 프로펠 연구였고 탈라조파립과 엔잘루타마이드, 릴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이 이제 마그네티드 연구, 탈라조 프로2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펠 연구는 이제 사실상 알타를 이제 금지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탈라프로트랑 마그네트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MHPC에서도 이제 알타 더블렛이 사실상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도 활용을 하였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지는 않아서 한 5%, 23% 정도였고요. MHPC에서의 도세탁세를 허용했는데 프로펠 연구나 나머지 연구들 중에서 한 20% 정도 전후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HRD 스테이터스에 대한 평가를 세 연구마다 모두 했지만 올코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펠 연구는 이전에 했던 검사들을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모은 그런 연구가 되겠고 특히나 아무래도 민감도가 떨어지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결과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모았다는 이제 그런 한계이자 특성이 있고요. 탈라프로2 연구나 마그네티드 연구는 모두 다 연구에 등록하면서 새로 HRD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마커 슬렉션도 이제 프로펠 연구는 따로 없었고요. 이제 탈라프로2 연구는 코호트 1으로 이제 올코머를 하고 코호트 2는 이제 HRD만 단독으로 모아서 올코머에서도 증명을 보고 HRD 환자에서도 단순 서브그룹 분석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프라이머리 분석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이제 코호트 1, 2로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코호트 1에서는 또 이제 랜덤을 하고 코호트 2에서 따로 또 랜덤을 하고 이 코호트 1에도 이제 HRD 환자가 한 30% 있을 테니까 169명이 있고 코호트 2는 HRD 환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환자를 모아서 399명의 환자로 사실상 HRD에 대해서 따로 또 추가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매그네티드 연구는 이런 올코머와 HRD로 나눈 게 아니라 HR 프로피션트와 HR 디피션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바이오마커 실렉션을 그래서 HRD 환자만 따로 묶어서 니라파립과 플라시보로 랜덤을 하고 HR 프로피션트 환자를 또 묶어서 니라파립과 플라시보로 랜덤을 해서 이제 계획했던 연구인데요. 말씀드려야겠지만 이 HR 프로피션트 군에서는 이 니라파립과 플라시보 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중간 분석에서 나와서
이것은 이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HR 디피션트 환자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분석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 모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라디올로직 PFS로 했고요. 연구의 결과는 프로펠 연구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라디올로직 PFS에서는 HR 올커머나 이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됐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은 브라카 관련 HRD에서 해저드에서 0.24로 이제 아주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나머지 이제 넌 브라카 HRD나 올커머 등에서는 이제 그 정도의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확인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 탈라프로 2 연구에서도 비슷한 해저드 레이셔도 브라카에서는 이제 0.2로 이제 유의한 효과를 보여줬고요. 나머지에서도 이제 효과는 보여줬습니다만 사실상 이 브라카의 효과에 의해서 희석되듯이 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HRD나 넌 브라카 HRD에서는 뚜렷한 이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매그니튜드 연구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HR 프로피션트에서는 퍼틸리티 페일로 인해서 조기 종료돼서 이거 효과를 이제 증명을 못한 거고요. 브라카 뮤테이션 HRD에서도 해저드에서 0.53으로 상대적으로 0.2나 0.24에 비해서 조금 나쁜 해저드 레이쇼로 어쨌든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 그래서는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오버롤 서바이벌로 넘어오면 브라카 뮤테이션에서의 HRD에서만의 효과가 더욱더 분명해져서 브라카 뮤테이션 관련 HRD를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오버럴 서바이벌을 증명하지 못했고요. 탈라프로2 연구에서도 사실상 비슷하게 물론 이제 합쳐서 진행한 HRD 전체에서는 유의성을 증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넌 브라카에서는 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고요. 매그니튜드 연구에서는 두 모든 군에서도 이제 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더욱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연구 모두 크로스오버를 허용하지 않아서 대조군에서 이제 파프 이니비터를 복용할 확률이 한 2에서 5% 이제 불과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엄격히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조군에 있었던 환자들이 프랙틱스로 나중에 넘어가서 파프 이니비터에 접할 확률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럴 서바이벌의 증명이 이 브라카 이외에는 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에피커시 위주로 이제 세 가지 연구를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QOL, 즉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 병합의 이제 QOL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 연구에서 이제 QOL 애널리시스를 했는데요. 페인의 악화 여부를 QOL의 한 측면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 니라파릿과 아비라테론의 병합 제제들이 이 유색, 빨간색, 파란색이 이제 병합한 군인데요. 그래도 인비에서는 파프 이니비터가 포함되지 않았던 플라시보 군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 붉은색인 즉 HR 디피션트 환자만 두고 봤을 때 조금 더 이 파프 이니비터 추가로 인한 페인 악화 방지의 효과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이 파란색의 HR 프로피션트 환자들에서는 이 나머지 군과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서 심텀 호전이라는 큐어의 측면에서의 효과는 있지만 그 역시도 브라카 1, 2 뮤테이션에 의한 HRD 환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생한 심톰의 호전이나 악화 여부를 늦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약제들로 인해서 뭐 아노렉시아라든가 뭐 퍼티그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가를 평가하는 이제 QOL이 또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팩트 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페인 같은 심톰도 포함되지만 그래도 피로감이나 식욕 등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는 이제 툴이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HRD 브라카에 의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빨간색의 이 이제요법을 투여했던 군에서 사실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파프 이니비터의 추가가 조금 더 이런 팩트 P에 의한 QOL을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지나면서는 그래도 대체로 좀 유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넌 브라카 HRD 환자들에서는 사실 한동안 계속 오히려 파프 이니비터의 추가가 오히려 QOL 떨어뜨린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피커시 측면에서 브라카에 국한된 효과와 이런 QL의 증진의 효과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약제를 어떻게 프랙티스에서 써야 될지를 이제 하나의 이제 시사하는 결과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프 이니비터 관련된 톡시시티 이슈가 있는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한 약이 아니다라는 점. 한 투여에서 보면은 한 절반 가까운 환자는 잠깐 약제를 중단하는 일이 생기고 한 20%에서는 도주 섹션을 하고 또한 20%에서는 약제를 부작용 때문에 영원히 중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러한 영향은 사실은 이런 프로스테이트 캔서로만 밝혀진 게 아니라 한 4, 5년 전부터 먼저 이슈화돼서 많이 투여되고 연구됐던 오베리언 캔서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혹은 조금 더 높게 약제로 인한 중단이나 뭐 디스컨티뉴에이션이 있었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약제가 만만한 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리언 캔서에서의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보다 이제 먼저 진행됐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9년도에 이 세 가지 연구를 발표되는 걸 이제 묶어서 하나의 에디토리얼을 했는데요. 요거를 읽어보면 조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를 약간이나마 이제 가이던스 해주는 에디토리얼이라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 연구를 보면 환자들이 이 약제를 이제 중단하게 됐을 때 아쉬워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이거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바리언 캔서에서는 HRD냐 아니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전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제네틱 인스타빌리티까지 포함해서 HRD 스코어라고 했는데요. 그런 HRD 스코어 높은 환자, 사실상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이 동반된 HRD 환자 등등에서 효과가 더 분명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또 이 PFS 데이터가 항상 오버럴 서바이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파이낸셜 코스트가 적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요때 이미 조금 함께 이제 고민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려. 네, 지금까지는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 엄밀히 말하면 메타스타틱 CRPC에서 레이터 라인에서의 파프 이니비터의 모노세라피, 그리고 퍼스트 라인에서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의 이제요법의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파프 이니비터를 어떻게 리얼 월드에서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